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최선우 의원입니다. 멕시코 산타마르타 감옥에 1년 7개월째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습니다. 멕시코 여행 중에 귀국 일주일을 앞두고 새벽에 갑자기 연행돼 구속돼 양현정 씨가 됩니다. 멕시코 정부의 양현정 씨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참석해 주셨는데요. 지난해 외통위 국감에서 멕시코 현지에서 직접 양현정 씨를 면회하고 오신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제 옆에는 다 알고 계시죠? 영화 집으로 가는 길 감독 방은진 감독이십니다. 방은진 감독은 그 누구보다도 양현정 씨 석방을 위해 노력을 해주신 분이고 지금 새로운 영화 촬영 중이신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말 한 말씀 드리고 두 분께 말씀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양현정 씨는 반려견 용품을 취급하는 쇼핑몰 운영자입니다. 작년에 멕시코 여행 중에 갑자기 한 마피아로 지목돼서 연행됐고 바로 구속이 됐습니다. 일이 바로 일어나고 멕시코 한인 사회와 그리고 한인 언론인, 또 국회, 또 여기 방은진 감독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서 좀 희망이 보이는 됐습니다. 작년 10월 멕시코 헌법소원재판부가 조사 과정에서 영사의 조력을 받지 못했고 검찰의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었다는 점 등을 인정해서 구속이 부적합하다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상고, 형사법원의 구속 연장 판결 등이 이어지면서 연행된 지 1년 7개월째 지나도록 아직 본안 사건도 재판도 시작하지 못한 채 갇혀 있습니다. 헌법소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만으로도 양현정 씨는 이미 석방되었어야 합니다. 멕시코 검찰이 최초의 신고자라 밝혔던 인물은 멕시코의 선거인 명부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존 인물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함께 연행되었던 사람들이 사실과 다른 진술서 내용에 자의에 반해 서명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우리 공간의 통역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당시 함께 연행되었던 남성이 통역을 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남성이 이후 헌법소원 재판에서 멕시코 검찰이 본인의 이름을 이니셜로만 표기하도록 했고 또 신분을 증인으로 해주겠다고 회유했다 이렇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멕시코 현행법상 증인 등 사건 관계자가 조사 과정에서 통역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형사법원은 헌법소원 결과를 거부한 채 세 차례 구속 적부심에서 모두 구속 연장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최근 3차 구속 적부심에서는 형사법원 판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8월 4일 오전에 양현정 씨가 법원에 출석해 적부심 판결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날 갑자기 저녁에 판사가 구치소로 찾아와서 현정 씨를 면회한 자리에서 변호인도 물론 입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 연장 결정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는 중대한 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은 처사입니다. 헌법소원 재판부의 결정을 거부해야 할 뚜렷한 근거도 없이 그것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정 씨를 계속 가두려고 하는 것은 멕시코 당국의 처사에 심각한 그리고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현정 씨의 부당한 구속을 중단하고 조속히 석방해야 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본안 사건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에도 간절히 호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방미 일정 중에 제2 교포들을 만난 자리에서 제2국민 보호를 무엇보다 강조했습니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제활동 당시부터 인권 감수성이 뛰어난 외교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땅 밖에서 살거나 여행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인권도 각별히 더 살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현종 씨는 여전히 멀리 타국에 갇힌 채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우리 국민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인권 침해와 부당한 구속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그녀가 하루빨리 가족들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지금 양현종 씨의 노모가 얼마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숨기고 있었는데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걸 양현종 씨가 가장 걱정했던 사실인데 어머니가 알게 되면서 굉장히 어머니 건강도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정 씨가 빨리 어머니와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국민 여러분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먼저 작년에 양현정 씨를 만나고 오신 서른의원부터 모시겠습니다. 네. 이게 1년, 작년 2016년 1월 중순에 체포가 됐으니까 1년 7개월이 되어갑니다. 1년 7개월 동안 1심 재판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멕시코법의 이상한 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로 치면은 구속 적부심이 3차례 거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속 적부심에서는 하라 이렇게 됐는데 1심 행사법원이 이걸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들여다보면은 멕시코 검찰의 오인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양현종 씨를 체포를 할 때 그때 복면을 쓴 기관 단속을 한 10여 명의 검찰 측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체포를 하는데 취한 상태가 어떤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조그마한 노래방을 들어오면서 10여 명이 넘는 복면을 쓴 기관 단속을 든 이 10여 명의 집단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체포해 갔습니다. 근데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이게 성매매 집단에 이렇게 되면 이 한인 마피아단이다 이렇게 오인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혀 아니거든요. 양현종 씨는 2달 예정으로 멕시코의 언니 집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국하기 위해서 한 보름 있으면 출국하는 이 티켓도 끊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런 증거 등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무시하고 익명의 제보라고 칭하면서 이 사건을 일으켰는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는 데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경찰 측의 잘못을 두둔하게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한국 측의 대응이 초기 과정에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사관 측의 경찰 영사의 미숙한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꼬였던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여러 가지 우리가 변소를 하고, 그리고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더군다나 국정감사를 가가지고 현장 교도소도 들어가서 양현종 씨도 만나고 대사도 만나고 이런 절차를 했습니다만은 도대체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요. 멕시코 법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한인간에 대해서 재판도 없이,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1년 반 이상 이렇게 구금 상태로 있다는 것은, 구속 상태로 있다는 것은, 이건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는 분노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은 물론이고 이건 국민들이 좀 아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여러 차례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둘 사안은 아니다. 이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법적인 상황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게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안타깝고, 그래서 이 지금까지 해왔던 자세로서는 될 것 같지가 않고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취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조차도 드는 상황입니다. 한인간에 이게 이 양현종 씨뿐만 아니고 이런 사례가 수다 있는데 이 외교부에서도 이 문제를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은 사실 양현종 씨 지금 건강 상태도 대단히 안 좋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적응은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간염 보유자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로 또 변화될지 알 수 없는 상태라서 빨리 병원 치료도 받고 해야 될 그런 건강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칫하면 특별한 상황이 벌어질 상황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조치인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가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실 분입니다. 박민지 감독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집으로 가는 길을 연출했던 강민지 감독입니다. 처음 양현정 씨 소식을 접하게 됐을 때 또 그분이 특정적으로 본인이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의 주인공이 내가 될 줄은 몰랐다라는 언급을 했었었고요. 그 영화를 보셨는지 안 보신 분들이 어쩌면 더 많은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동업 반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과거형이고 과거 완료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양현정 씨 사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집으로 가는 길 당시에 2004년, 2006년에 돌아오셨는데 그때보다는 어떤 정부 또 외교부 여기 계신 서른 의원님 또 심재백 의원님 직접 멕시코를 방문해서 면담도 하시고 그리고 대상 차원으로 국가적인 차원으로 뭔가 행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는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 7개월이 됐습니다. 작년만 해도 가을에 돌아온다 아니면 연말에는 돌아오겠지 아니면 해는 넘기나 보다. 그리고 제가 그 아시아엠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서신을 썼을 때도 정말 정권이 바뀌고 임의 침묵이 불리는 그날 무죄 판결이 나서 이제 돌아오시겠군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라는 편지도 썼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너무 통탄할 일이고 개탄할 일입니다. 제가 집으로 가는 길 개봉 당시에도 이젠 지나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외교부를 공격하는 영화였습니다만 제가 만들었던 영화의 제작 배급사가 워낙 대한민국의 큰 대형 제작 배급사였고 사주의 공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로서는 마케팅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이 이야기밖에 사실은 할 수 없었고요. 그건 제가 감독으로서의 직무유기라기보다는 영화를 한 편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족의 소중함, 그러니까 대한민국 외면한 진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에서 조금 한 발짝 좀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 개봉 당시의 상황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정말 간절하게 제가 이 영화를 만들었던 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만들었었고요. 그때 당시 영화화를 허락해 주셨던 장미정 씨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화를 허락했지만 아까 양현정 씨 어머님도 우리 말씀을 추 의원께서 하셨지만 이 영화 집으로 가는 길 개봉됐을 당시에는 그 딸아이가 첫째 딸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범죄자라는 사실을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죠. 그래서 학교를 전학 가야 되는 상황까지 생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현정 씨가 수감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뭐 견뎌라 이 차원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 엄청난 트라우마 혹은 그 이후에 집으로 가는 게 개봉된 이후에 캡틴 김기열 선장이 나는 평생을 조국을 위해서 배를 탔다라고 평생 탄원과 구원을 요청했지만 옥살을 하셨던 것 같은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외교 업무 중요합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과 그리고 지금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 외교 업무 중요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던 사람이 먼저라
라는 이 부분을 지금 현 정권에서는 분명히 수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헌법 제2조 2항에 명백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재외국민 또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환되신 경찰 영사분 1개월 감봉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건 중죄로서 처벌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 국민 한 사람을 소환하는 이 행동, 그리고 지금 또 캐나다에 또 지금 수감되어 있는 전 목사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두 분 의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라의 일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한 목소리를 높이 한 사람의 국민을 다시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 여러분들도 좀 목소리를 높여주시고, 그래서 조속한 소환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좀 두서없이 제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처음 서봐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만 좀 두서없습니다만 좋은 워딩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시사를 봤습니다. 공범자들. 대한민국 언론의 힘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 해주셨네요. 제가 얼마 전 강경화 장관이 정의당을 내방하는 자리에서 제가 또 특별하게 강경화 장관께 챙겨달라는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애쓰시고 있다 믿고 있고요. 우리 국민 그 누구도 집으로 오는 길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정부의 그리고 국회의 책임입니다. 저도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밖에서 다시 또 하겠습니다.